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야인 최변 전문가입니다. 네, 이관욱입니다. 네. 오늘부터 본격 무더위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죠? 무더위는 진짜 시작된 것 같은데요. 네. 너무 덥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한 달은 진짜 더위와 싸워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제발 비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도 진단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이 궁금하신 종목이나 뭐 있으시면 종목명, 비중, 매수 단가 이렇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정보 올려주시면 빠르게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 지수가 지금 3,133 하루 급락했다가 그 이후로 추가 급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다시 랠리를 시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우리 전문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제 네. 우리가 지금 현재 이게 꺾인다 뭐 꺾일 수 있겠죠, 그죠? 예. 근데 눈으로 확인하고 대응하셔도 됩니다. 그럼 결국에는 저는 제가 늘상 하는 얘기지만 일단 3,000포인트부터 해가지고 3,030포인트 요 구간을 이탈 안 하면은 일단은 좀 더 두고 봐라. 왜냐면은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다시 고점을 돌파를 해버린다라면 또 다른 추세의 흐름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이탈하는 모습, 즉 3,000포인트를 이탈하면은 그때 대해서 위험 관리를 해도 늦지 않다. 그러니까 뭐 지금은 뭐 추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 더 갈 수도 있고 뭐 횡보를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일단 3,000포인트를 딱 정해놓고 여기만 이탈하면 우리가 위험 관리를 하자. 이렇게 뭐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저는 시장을 보면서 이게 얼마나 미래를 위해서 대비를 잘한 사람과 잘한 기업의 극명하게 차이가 난 것 같고요. 우리 삼성전자를 보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우리나라 1등 시가총액이 이 정도밖에 안 될까? 정말 실망을 금치를 못합니다. 실적이 하이닉스의 거의 절반밖에 안 될 건 보이는데 왜 이렇게 됐죠? 개인도 그렇고요, 국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혁신을 거듭하지 않으면, 혁신을 하다가 잠시 쉬어버리면 바로 뒤처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23년도부터는 AI 혁명 시대가 시작됐기 때문에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막연하게 주식이 그냥 좋아지게 올라가겠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기업을 분석하고 철저히 그 기업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될지를 철저히 해서 내가 대응하지 않으면 그냥 막연하게 삼성전자 사서 장기 투자하면 모르는 분들이 사고 있는 거죠. 갖고 있는 거죠. 수년 동안. 요즘은 이제 세상에서 하나만 세상에서 글로벌에 가장 잘난 기업이나 잘 나가는 앞으로 더 잘 나갈 기업을 찾기가 아주 쉬워졌습니다. 그냥 조금만, 1시간만 노력해도 찾을 수 있습니다. 반도체, AI 반도체면 세계 1등 누굴까? 그 다음 앞으로 자율주행이면 어떻게, 누가 1등일까? 뭐 SMR 시장이 열리면 1등, 이것만 알면 되거든요? 그럼 그것만 사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주변을 하니까 이제 나도 뒤처지고 누구도 뒤처지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제 저도 삼성전자를 보면서 최소한 이 정도야 좀, 저도 이 시간에 추천해 드렸었는데, 한 67,000원까지. 단기적으로 그래서 너무 실망스럽다. 그러면 수급으로 그렇지만 뭐 외국인 안 사는 이유는 당연히 있는 거죠. 같은 반도체를 사면 다양하게 좋은 게 많은데 그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도 그런 생각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수는 뭐 오늘 외국인들이 4,100억 팔고 기관도 팔았잖아요. 그래도 지수는 올라가잖아요. 여기에 외국인들이 장악한 주식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전력주라든지 아니면 좀 방산이라 이런 주식들을 지분이 10%대 있다가 한 40%대 오니까 이걸 팔지 않으면 전체에 내려가기가 쉽지 않은 거죠. 잠깐은 등락을 하지만. 그래서 지수 안정적인에서 새로운 또 기대감들이 계속 있으니까 모멘텀이 강화되고 있어서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아마 장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종목 진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진단. 완두콩님께서 부강약품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7,300원에 30% 비중이시네요. 아, 이게 조금 아쉽습니다. 부강약품이 지난해에 이제 흑자 전환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영업이익이. 그런데 지금 추세 자체가 너무 안 좋거든요. 우리 시청자님께서 지금 거의 한 절반 이상을 손실 보고 계신데요. 아, 거기다가 또 유상증자를 하네요. 유상증자 공시가 떴습니다. 지금 주주 배정 후에 실권주는 일반 공모를 한다고 유상증자를 떴는데, 야, 우리 그 완도콩님이 비중이 30%인데요. 이게 유상증자를 받으면은 기회가 되는데, 유상증자를 안 받으면은 또 이게 참 어려워지거든요.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지금 두 번째 진단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 부강약품은 일단 이쪽에서 좌측에서 저점은 나온 것 같은데 시간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바로 치고 가면은 좋지만은 주봉상 흐름을 보면은 이게 바로 치고 갈 종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구름대가 너무 길어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면은 결국엔 연말까지는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방법이 없어요. 추가 매수도 못 한다, 추가 매수도 안 되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오리지널 진바닥은 아니거든요. 일단은 저점의 형태는 갖추고 있으나 이게 완벽한 저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완도콩님 조금 아쉽지만 비중이 너무 많아요. 30% 같으면은.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증자를 받잖아요.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실상 부담감이 너무 많이 커지거든요. 일단 제가 볼 때는 증자를 받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지금 구간 자리에서 증자를 받아서 장기적으로 본다라면 충분히 승부를 걸어볼 만 하긴 합니다. 근데 제가 억지로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지금 자리에서는 일단 매도 자체는 안 됩니다. 반토막 이상이기 때문에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일단 악성 매물들은 조금씩 뭐 앞에서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보니까 여기 음봉 대량 거래 터졌잖아요, 그죠? 악성 매물들은 조금씩 오늘 요 며칠 전에도 또 거래량이 또 터졌네요, 그죠? 악성 매물들은 다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조금 길게 보세요. 올해 지나가면은 올해 지나야 조금 그나마 숨 좀 돌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6월 달 끝났고 이제 7월이니까 또 눈 한번 질끈 감았다가 뜨면 또 연말입니다. 더운 날씨 딱 지나가잖아요. 그럼 겨울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그냥 막 있는데 다른 전문가한테 질문해봐야 답 없어요, 여러분. 완도콩님 다른 전문가한테 질문하지 마세요. 지금 왜 이때까지 안 팔았냐고. 왜 안 팔았어요? 이렇게 이야기나 듣지. 이거 뭐하러 그 질문합니까? 질문하지 마시고요. 제 말대로 하세요. 그냥 연말까지 그냥 눈 질끈 감고 없다. 부강약품 없다. 그냥 생각하시고 내년에 한번 보입시다. 내년에 이제 제가 볼 때는 내년에는 저점 딱 나오면서 어느 정도 반등 시도가 있을 것 같은데 그때 돼서 이제 추세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추가 배팅을 한번 해볼 거냐 아니면은 그냥 들고 갈 거냐 요걸 결정을 해야 되니까 그때까지는 그냥 눈 질끈 감고 그냥 보유만 하십시오. 예. 네, 다음 종목입니다. 마왕님께서 SK네트워크스 5,000원 20%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했습니다. 지금 좀 올라가고 있는데, SK네트워크스는 우리가 이제 SK 무역 그룹의 무역을 담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SK텔레콤의 핸드폰 유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SK 매직, 비대라든지 이런 건 이런 사업들 같이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금방 언급했던 이 사업들이, 특별하게 성장하고 이런 건 아니죠. 그러면 주로 같은 사업을 하는 게서, 그 시대에 그냥 먹고는 살아요. 계열사, 캡티브 마켓이라고 그러죠. 그건 있으면 먹고 사는데 특별하지 않으니까 이 특별하지 성장을 못 한다든지 그냥 새로운 사업도 아니고 이러면 그 주가는 잘 안 갑니다. 잠깐 어떤 유동성에 의해서 유동성이 보강될 글로벌이나 우리가 보강 잠깐 올라갔다 내려가면 끝없이 내려가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물리면 아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는 항상 비즈니스 그 사업 모델을 분석을 해서 내가 물리더라도 항상 그런 생각해야 돼. 주식은 물리더라도 손에 손절하지 않고 있으면 다시 내가 이익을 한 뭐 50%가 두세 배 먹을 수 있겠다. 이럴 때 들어가서 있어야만 돈이 많이 벌리는 거죠. 복리가 되고. 근데 이것은 뭐 특별한 것이지 않아요. 자사주는 뭐 12% 정도 있는데 그러면 지금 컨센서스를 보시면 이렇게 뭐 주식을 하시면서 왜 재무제표 이 편남 HTS 보시면 편남에 보면 매출액이 어떻고 영업이익이 어떻고 당기순이익이 어떻고 있어요. 그런데 회사가 돈도 잘 못 벌고 성장을 못 한다면 그걸 사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사잖아요. 그죠? 그것은 가격에 나를 이끄는 것은 이렇게 재무제표라든지 앞으로 성장 산업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가격이 잠깐 올랐다가 아니면 많이 빠지면 가격이 빠졌구나 언제 올라가겠지 이런 막연한 생각이에요. 자, 22년도에 14% 매출이 줄었고 23년도시 20% 줄었고요. 작년에 그렇게 줄은 상태에서도 2.7%만 올라갔고 올해도 13% 줄어요. 매출액이 준다는 거 외형이 쪼그라들고 있는데 주식이 간다는 것은 물론 그래도 갈 수는 있어요. 그죠?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2년 뒤에 27년도도 뭐 내년 2% 1% 예측이 그렇지만 예측을 마이너스 찾기 그러니까 어쨌든 특별한 건 없습니다. 1,000억인데 지금 1조 시가총액 그냥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특별하지 않는데 이 주식이 현재는 요즘 지주사들하고 이런 게 좀 올라가니까 그에 덩달아서 아마 그래서 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산 게 아니라 5,000원이면 저 뒤에 아마 여기서 작년 11월에 사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 11월 정도는 8,000원에 가서 와 많이 빠졌네. 그죠? 5,000원 있으니까 3,000원 빠졌잖아요. 근데 원래부터 이 주식은 특별하잖아요. 23년도 뭐 4,000원에서 8,000원 갔잖아요. 그럴 때 여기 잠깐 올라갔다 내려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야 될 이유가 없는데 내려와서 산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행히 현재는 추세적으로 반등하는데 거래는 적지만 지주사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은 좀 반등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기술적으로 매수하는 구간에 들어가 있어서 추가 상승은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종목이 추가 상승을 하게 되면 얼마까지 갈까 보면 매물대를 돌파를 해야 되거든요. 여기에서 5,000원 정도까지. 그러면 거래량 이 정도는 좀 부족하지만 그러면 시간이 걸려요. 거래가 안 실리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은 지금 한 5,300원 뭐 기본적으로 될 걸로 보이고요. 그럼 지금 뭐 한 10%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이후에 가더라도 한 6,0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보다 20% 수익밖에 안 돼서 요즘은 굳이 뭐 이렇게 지주사 이런 거 말고 자사주로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종목을 사시면 뭐 하루에도 뭐 20, 30%가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왕 지주사 사면 다른 지주사를 사는 게 낫지 않을까. 현재는 보유했다가 5,200원, 그 다음에 6,000원이 목표가입니다. 그래서 6,000 정도까지 보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러브리맘님께서 SKIEE 테크놀로지를 질문하셨는데요. 이 회사가 자동차 부품주네요. 매출액은 1사분기 매출액은 582억,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26.17%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조금 손실입니다. 마이너스 3.3% 손실인데 696억이 손실이에요.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 216억인데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64.12%가 증가를 했어요. 자, 우리 이 러브리님께서 1년 이상 마음고생을 하신 것 같아요. 마음고생해 가지고 이제 보니까 저가권에서 탈피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자, 좌측 저점보다 우측 저점이 높아졌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자리는 아니지만 여기서 대량거래가 터지면서 주가가 반등 시도, 그리고 짝꿍댕이, 여기서 또 대량거래가 터졌죠. 요거는 의미가 있는 거래량이에요. 요쪽은. 여기는 의미가 있는 거래량입니다. 여기는. 이쁜 거래량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조금, 급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조금 급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조금 신호 모양새거든요. 주봉상 천천히 움직이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거죠. 60주선을 돌파를 하느냐, 못 하느냐.
그럼 60주선 가격이 얼마냐면 29,700원이거든요. 29,700원. 월봉은요? 월봉은 5월선 위에 있죠. 그럼 월봉이 여기까지 20월선 여기까지 간다고 가정을 한다면 얼마요? 이 직전 고점 한번 봐보세요. 여기가 직전 고점이 38,000원부터 해가지고 38,000원대거든요. 여기 직전 고점이.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자 여기 이야기하는 겁니다. 직전 고점 여기 말하는 거예요. 여기. 그러면은 60주선만 29,700원 여기만 돌파했다? 아 그러면 여기까지는 갈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답이 나오죠, 그죠? 예. 왜냐면은 여기서 거래량이 어떻게 해요? 여기서 증가를 했잖아요. 좋은 거래량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한번 해볼 만하죠. 요쪽에 자 여기 보면은 36,000원까지 보이죠, 그죠? 그러면 만약에 이게 자 시장이 지금 자리에서 조정을 받는다라고 가정을 한다라면은 이런 거래량 때문에 어느 정도 저가권에서 이런 저가권에서 지지 라인들이 형성이 될 거예요. 요런 데서 지지 라인으로 딱 버티는 힘들이 생길 거예요. 만약에 이런 거래량들이 안 들어왔으면은 이런 버티는 힘들이 안 생겨요. 밑으로 그냥 홀라당 자빠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제 시장이 그대로 유지가 되잖아요. 시장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은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이 자동차 관련주라든지 부품주들이 이제 서서히 두각을 조금씩 나타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뭐 완성차들도 다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이제 거래량만 조금 수급만 좀 붙고요. 거래량만 붙으면 탄력이 붙거든요. 이제 여기 61선도 우상향해가 올라오죠. 21선 우상향 올라오죠. 그러면은 조금 시간만 지나잖아요. 시간 지나면 배열도가 또 바뀌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볼 때는 시간 싸움이고요. 비중이 15% 정도 되시네요. 비중 15% 정도 되시는데 제가 볼 때는 5% 정도 더 채우셔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5%를 어디서 채울까요? 여기서 채우면 될 것 같습니다. 한 24,500원에서 여기까지. 24,000원. 이 구간을 이 구간까지 내려오고 지지를 하면은 여기서 한번 채워보시고, 만약에 여기까지 안 내려오면은 여기가 지지 라인입니다. 여기가 지지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26,500원에서 26,000원. 여기가 지지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26,000원이나 아니면은 24,000원, 24,500원이냐. 그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좀 이제 조금 추가 매수를 할 것 같으면 제가 볼 때는 24,000원, 24,500원 와주는 게 좋다고 보거든요. 그럼 거기 안 오면은 추가 매수 하지 마세요. 안 해도 괜찮습니다. 일단은 고비는 넘겼으니까요. 고비는 넘겼으니까 지금부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있잖아요. 보유해보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래량만 충분히 붙어주고, 지금 수급 한번 볼게요.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이 붙어주네요. 그죠? 외국인들이 붙어주고, 금융투자, 그리고 연기금에서 붙어주니까 이 수급만 해소되면은 이 주가도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마음고생 1년 이상 마음고생 하셨으니까 지금부터는 마음 조금 편하게 가지시고 매수가까지 가자고 열심히 한번 달려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치국님께서 한샘 45,200원 15% 수고하십니다. 한샘 쫓게 진단부터 합니다. 꼭 부탁합니다. 중기로 봅니다 했는데요. 아마 한샘을 자사주 소각 그 이슈 때문에 사신 것 같아요. 먼저 이제 법안 발의는 했지만 소위에서 법사위에서 다 하고 여러 가지 의견 듣고 하다 보면 시간이 걸릴 걸로 보이는데 아마 9월 달까지 할 걸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 두세 달 남았는데 자사주 소각 원칙적인 소각이지 강제 소각은 아닐 걸로 보여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한다 이것은 구조적으로 가겠지만 기존에 있는 자사주 물론 법이 하면 해당 사항이 있는데 그러면 여러 가지 유예 기한도 두고 또 아니면 처분할 수 있는 기한을 주고 여러 가지 하게 되면 처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요즘 욕먹는 교환사채를 발행한다든지 그러면 주식수가 나중에 회사가 이익 많이 나서 그것을 그냥 갚으면 되지만 그러지 않고는 부채기 때문에 갚지 않고 나중에 또 주식으로 주게 되면 전혀 주주한테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와봐야 합니다. 그런데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런 이슈로 테마처럼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러면 한샘은 우리가 인테리어 업체잖아요. 한샘이
구조적으로 이익을 못 내고 있습니다. 이제 원자재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못 내고 있는 게 아니라 적게 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과거에 22년도 매출액 2조였는데 아직도 2조를 돌파한 적이 없어요. 성장을 못 한다는 거죠. 겨우겨우 생존해 있다가 22년도는 원자재 워낙 가격이 막 몇 배씩 올라가서 코로나 때는 적자가 나고 있다가 23년부터 공급이 정상화되고 하면서 이제 흑자 전환됐고요. 그 다음에 24년 작년에 300억, 올해도 300억, 내년에 300억, 27년도에 500억대예요. 그럼 지금 시가총액이 500억대가 거의 PR로 따지면 영업이익 따지면 한 30배 와 있는데 이게 성장도 못하는 회사가 30배는 절대적인 고평가잖아요. 현재 상태도 2년 뒤에 예상 실적에 대해서도 고평가예요. 그러면 이 회사 주식은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사야 될 이유는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기적으로 내가 본다. 그러면 나는 이게 바닥에서 샀으니까 한샘을 많이 올라갈까 생각하고 장기 투자에 난 돈을 많이 먹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판이라는 거죠. 같은 중에서 예를 들어서 정권주들이 지금 자사주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미래에셋부터 신영증권하고 뭐 이렇게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이런 거 많이 뜨지만 이쪽은 꾸준히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성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샘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 먼저 드리고 목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중기적인 초에 올라가고 한 달 내도록 안 가다가 지금 올랐거든요. 그래서 주봉을 보니까 거래가 좀 실린 상태에서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한다는 거죠. 뭐 조정받더라도. 그래서 저는 중기적으로 보신다 그래서 이 정도의 목표가 정도는 충분히 6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다. 분위기가 그런 거죠. 9월 달까지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목표가 6만 2천 원 정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닥권이라서 굳이 뭐 내려가 손절 안 해도 될 것 같고 손절가 사신 가격 4만 5천 원 드리겠고요. 목표가 6만 2천 원 드리겠습니다. 네, 보유입니다. 네, 다음은 번개님께서 질문하셨네요. 한솔케미칼. 이 번개님 잘하시는 분인데요. 제 기억으로는 좀 잘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질문 자주 하십니다. 예, 매수가는 16만 6,300원, 비중은 10%. 그 한솔케미칼이 화학 업종인데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 전자 소재 판매도 하는 그런 회사네요. 실적은 보니까 작년 그러니까 작년 실적이죠. 작년 실적이 23년도 실적보다 조금 좋아졌더라고요. 조금 좋아졌어요. 오늘 흐름 보면은 지금 추세 자체는 굉장히 좋거든요. 이런 추세가 굉장히 좋아요. 지금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최근에 매수한 자리가 제가 볼 때는, 우리 번개님이 제가 볼 때는 단타로 보신 건 아닌 것 같은데, 그죠? 단타로 본 건 아니죠. 그런데 조금 답답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매수를 하셨어요. 보면은. 자, 월봉을 보시죠. 월봉이 이격이 있잖아요. 그죠? 이격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게 더 간다고 해도 많이 가기는 조금 어렵고 지금 자리에서 이제 조정받아도 이격 조정받아도 충분히 이격 조정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거든요. 다만 요런 것들은 한솔케미칼은 여기 25일선 있죠. 그죠? 여기 어느 정도냐면은 15만 2천 원 정도 되겠네요. 요 자리만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3, 4분기 때 흐름이 조금 3, 4분기 초기에 흐름이 조금 지지부진해도 이후로 8월달, 9월달 가면서 상당히 괜찮은 흐름이 나오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해 보거든요. 지금 분기별 차트를 보더라도 지금 이격이 있고 조금은 답답한 흐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번개님이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지금 자리에서는 솔직히 100% 이긴다고 장담하기는 조금 어려운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좀 수익이 나오고 있네요. 그죠? 저는 수익을 좀 챙기시고 조금 기다렸다가 차라리 다른 종목을 매매를 하든지 추세가 더 좋은 종목을 매매를 하시든지 아니면 이 종목을 매매를 하고 싶다? 그럼 조금 더 기다리셔가지고 낮은 가격대 매수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수 자체는
워낙 강한 종목,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강하기 때문에 매수 자체를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매매를 한다고 가정을 한다라면은 제가 볼 때는 이기는 거 반, 지는 거 반, 50대 50 확률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은 이기는 자리에서 들어가시면은 더 좋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저도 이제 매매를 갖다가 제가 단타 매매를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2017년 이후부터 해가지고 단기 매매, 단타 매매 이런 걸 많이 했는데 저는 승률이 안 좋을 때 승률이 한 75%에서 85% 정도 되고 좋을 때 승률은 거의 90%에서 95%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달 동안 30종목을 매매하면은 손절이 한 3종목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도 손절을 합니다. 손절은 필수고요. 그런데 저는 저의 그 매매 관점은 뭐냐면은 내가 손절할 수 있는 자리는 안 들어간다 그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질 수 있는 자리는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제가 손절을 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50대 50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리 번개님이 잘하시잖아요. 그죠? 실력도 괜찮으시고. 그래서 한번 짧게 끊어치시고 조금 기다리셨다가 더 좋은 가격대에 진입을 하시는 게 좋지 않느냐.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교체 매매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전화 와 있다 그러네요. 한번 상담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예, 우진엔텍 네, 24,500원에 20%입니다. 우진엔텍을 왜 사셨어요? 좀 산지가 한 1년 조금 넘은 것 같은데요. 1년이나 됐어요? 예, 중장기로 보고, 원전적으로 중장기로 보고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이걸 같이 가지고 있는데, 수익을 좀 봤었는데도 제가 목표가가 제가 중장기로 봤기 때문에 한 2027년도까지 끌고 간다 생각하고 저는 한 10만 원 정도까지 봤는데 그래갖고 지금 다시 한 번 더 정확한 진단 한번. 네, 2만 원대 사셔서 10만 원대 한 4배, 5배, 10만 원대 가야 된다. 그러면 이 종목이 원전 쪽이니까 원전이 성장을 하더라도 10% 이상 성장은 지금 쉽진 않죠. 현재는 그 원전 한번 수주받더라도 이게 이 개척기라든지 발전소 원전 이런 게 들어가려면 시간이 처음에는 땅 파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땅 파고 콘크리트 하고 다 이제 마지막 기계 설비할 때 개척기 들어가는데 그 시간 동안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데 실제로 실제까지 기여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나는 27년도는 장기가 아니죠. 작년에 샀으면 3년인데 이미 수익이 한 3배 정도 올라왔으니까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샀는데 어쨌든 많이 올라왔는 상태인데 이걸 실현을 해야 되는데 이걸 실현을 안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4만 원대에서 2만 원대 내려왔잖아요. 이거 제자리 또 내려갑니다. 대다수 원전주들. 왜 저는 그렇게 생각하냐면 지금 원전이 실질적으로 건설해서 수혜를 받으려면 몇 년이 걸리죠. 그러면 그 사이는 실적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도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식은 항상 장기로는 좋은데 이 등락을 다 오르락내리락 내가 견딜 수 있어서 하면 좋아요. 그죠? 그러면 현재 매수 단가는 보시면 24,500원인데 28,000원이에요. 야, 이제 20%밖에 수익이 안 나네. 더블 이상 거의 7, 80% 수익이 났다가 그러면 이제 우리 보고 장기도 해야 되고 회사를 잘 고르는데 굳이 두산 에너빌리티 있으니까 작년에 샀으니까 잘 사신 거예요. 이미 작년부터는 이 원전의 성장세 이런 거 보고 24년도 샀다니까 잘 사셨어요. 요번에 올랐죠. 이번에 지금 이렇게 오른 게 전체적으로 항상 그렇으면 주가라는 것은 대중들이 주식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원전에 가서 이제 해체 작업도 하네, SM 소형 원자로 시장 오네. 그러면 그때 이제 막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근데 큰 손은 계속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계속 팔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다 그렇게 팔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좋다고 난 장기로 간다고 하다가 지자리까지 또 몰려 있잖아요. 그럼 다시 또 올라가서 또 가면 또 이제 안 팔고 또 장기예요. 그죠? 이것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사서 아니면 시세의 시작점부터 2배, 3배 아니면 5배, 10배 났을 때 한 번씩 끊어줬다 다시 하는 게 맞아요. 자, 그럼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저도
두산에너빌리티 저는 올 초에 18,000원 이렇게 할 때 주식 선물로 3배나 사라. 1년 안에 10배 난다. 실제로 3배 갔으니 10배가 났어요. 그죠? 그러면. 그런데 우리는 6만에 다 팔았어요. 한 주도 없습니다. 저희는. 제가 삼성 SDI도 고점에 산 거 있으면 전부 다 손절시키고 두산 에너빌리티를 3만 원 다 사가지고 6만 원대 따블 먹고 한 달 당을 다 팔았어요. 왜 그러냐면 또 지자리에 2만 원 또 떠내려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걸 한번 시세를 보겠습니다. 자, 에코프로를 보겠습니다. 와, 에코프로 보면 시세가 시세 시작 전부터 400배 올라갔습니다. 2015년도 8월부터 2015년이니까 8년간 400배 올랐는데 과연 사가지고 들고 있어 먹었었을까요? 물론 10년을 들고 있어 먹었어요. 보세요. 한번 주식이 어떻게 되냐면 자 6,000원 갔다가 2,000원까지 내려와요. 그럼 내가 여기서 사서 수익이 났잖아요. 만약에 2,000원 사서 3배가 났어. 그럼 또 지자리 오는 거 내가 상가에 올라와요. 그럼 그때 팔 거 이런 생각이 계속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장기 투자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믿음이 이제 사라져요. 다시 내려오니까. 아직 양극재 본격적 매출이 나오면 멀었는데 또 갔다가 또 내려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까지 견딜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도 실제로 SMR 시장의 개화가 29년도입니다. 29년도면 아직도 4년인가 남았어요. 그죠? 그때 개화하니까 물론 그 사이 등락을 계속 할 겁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지금 PER이 100배입니다. 100배니까 저는 80배가 가면 무조건 2년 뒤에 거 반영해서 그럼 다 팔아야 된다. 끝났다. 그러면 다시 내려와서 또 가격이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익이 얼마 내지를 않아요. 그러면 또 지자리에 내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개인 투자 큰 돈이 물론 돈이 많으시더라도 항상 이익 실현은 좀 필요한 거예요. 보시면 우신엔텍 같은 것도 계속 TV보다 보면 계속 그러잖아요. 50억 정도 작년에. 그러면 올 1분기에도 2억밖에 안 났으니까 2분기 실적도 그러면 쉽지는 않겠죠. 2분기 조금 1분기 낮겠지만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는 상태니까 저는 또 제자리에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한번 보세요. 거래가 폭발했습니다. 이렇게 거래가 이렇게 실리는데 차트 공부를 하셔야죠. 거래가 실리고 나면 한번 빠지면 다시 이 거래를 장악할 수 있는 누군가 들어와야 되는데 계속 실적이 장분가 안 나올 텐데 우리가 예상한 것만큼 막 이렇게 주가 갈 것만 그래서 시간이 걸린다. 정말 27년까지 그냥 들고 있는 사람 들고 있어도 된다. 그런데 고생은 좀 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갖고 가는 게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등할 때 만약 반등한다면 기본적으로 32,000원이에요. 32,000원 비중 축소 의견 드리고 손절가도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27,000원 손절가 드리고요. 장기 투자는 다시 내려오면 그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궁금한 거 있으세요? 예, 아닙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다음은 헤이오님께서 KMW 54,384원 5%네요. 추가 매수해도 되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와우 54,384원 맞죠? 예? 그럼 손실이 너무 많이 큰데요. 아마 이거 와 KMW 이거를 엄청 과거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54,000원대 같으면은 와 21년도요? 그럼 한 4년 된 것 같은데요. 와, 이때까지 어떻게 참으셨을까요? 이게 이때 당시에 주가가 급등했던 게 아마 제 기억으로는 5G 때문에 급등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죠? 한참 5G 막 유행하고 막 이럴 때요. 그 이후에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과거에 많이 올랐던 종목은 다시 원위치로 돌아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이제는 조금 위험 고비는 넘기신 것 같아요. 그래도 비중이 5%밖에 안 되니까 참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비중이 많았으면은 진짜 못 참았을 거예요. 우리 시청자님들이, 그러니까 우리 주식 하시는 분들이 초보자분들 공부 안 하고 막 주식 이제 뭐 한다고 이제 들어와가지고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왜 이거 못 참냐면은 꼭 보면 있지 않습니까? 희한하게 그게 물리면은 또 물타기 이래가지고 돈이 그게 확 묶이 부잖아요.
희한합니다. 돈이 묶기가 있으면요, 돈이 필요합니다. 어디 아들내미가 결혼 장가를 간다든지, 딸이 시집을 간다든지, 아니면 뭔가 또 무슨 일이 터져가지고 돈이 필요해가 그래가지고 또 손절하고 또 마이너스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식은 절대 투자라고 생각하고 하지 마시라고 하잖아요. 우리 그 시청자님이 상당히 그래도 우리 지금 회의원님께서는 이 KMW를 그래도 5% 가지고 있었는데 그나마 5% 정도는 내가 충분히 여유 있게 가지고 있을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작년 실적이요 보니까요 매출액은 안 좋았어요. 12%가 이제 하락을 했고, 근데 영업이익하고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가 많이 감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흑자 전환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마이너스가 많이 감소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금 조금 더 실적이 괜찮아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이제 KMW는 이제 저가권은 완전히 벗어났거든요. 저점은 완전히 벗어났어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이 회의원님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한번 매수를 하고 싶다. 그래서 단가를 낮춰가지고 한번 길게 단가를 낮춰서 어떻게든 해결을 보고 나오고 싶다. 지금 그 생각이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제가 볼 때는요. 지금 구간에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안 됩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안 되고 여기까지는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 정도 되냐면요. 11,400원요. 11,000원에서 11,400원. 그러니까 11,000원에서 11,400원이니까 요 정도 되겠네요. 여기. 그러면 아래쪽으로 조금 더 볼게요. 아래쪽으로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 가격대가요. 보니까 1250원이네요. 1250원부터 해가지고 11,400원까지. 여기까지 딱 매수 구간으로, 여기 오면은 추가 매수하겠다. 여기 와서 이 가격대를, 여기를 지지를 하면은 추가 매수하겠다. 여기. 요거 이탈하면은 기다리세요. 또 저점 나올 때까지. 요거 이탈하면 안 됩니다. 요거 이탈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요? 1250원. 기억하세요. 1250원. 1250원에서 11,400원. 여기 안에 들어오면은 나는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보겠다. 그런데 1250원을 이탈한다? 그러면은 만약에 추가 매수를 했다? 그러면 추가 매수한 것만 팔아보면 돼요. 추가 매수한 것만 파시고 밑에서 다시 사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가르쳐 드린 거예요. 전략을.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기다리세요. 지금 구간은 추가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기다려야 됩니다. 내려올 때까지. 어차피 지금 4년 이상을 보유하고 오셨잖아요. 그 이제 내려올 때까지 조금 기다리시면 그거 얼마나 시간 걸리겠습니까? 그죠? 기다리실 수 있죠. 기다리셨다가 나중에 1250원, 11,400원 여기 사이에 오면은 그리고 1250원을 잘 지지해 주면은 그때 돼서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단가를 좀 낮추시고 그리고 조금 더 길게 보시면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한번 우리 시청자님이 해볼만 하다고 봅니다. 예. 어차피 지수 5,000포인트 가는데 얘라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시기만 잘 기다리셨다가 추가 매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참고하세요. 네, 다음 정보입니다. 정순님께서 고영 15,500원 10% 추매하고 싶은데 모아가도 될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저는 올해 계속 그렇게 말씀드리죠. 반도체 장비, 반도체 관련주 우리나라 거 쳐다도 보지 말아라. 반도체 2차전지 올해 주도주 아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도주가 될 수 없다. 그럼 왜 그러냐면 기업이란 건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 고영 같으면 내전적인 의료용 수술 로봇 하지만 미국 FDA 승인도 못 기다리고 그러면 그 로봇 대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초기니까 그 수술 자체도 많지 않은 건데 그러면 또한 이제 반도체 검사용 장비도 있고 다양하게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대다수는 반도체 경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러면 과거에 21년도 잠깐 좋을 때 주가가 뭐 괜찮았다가 다시 AI만 해서 반도체 하니까 우리나라 제가 늘 그랬었잖아요. 항상 23년도에도 왜 한국 반도체 주식을 사냐? 한국은 AI 반도체 뒤처져가지고 삼성전처럼 우리나라 반도체 전부 다 올라가면 잠깐 올라가면 테마처럼 뭐 두세 번 그저 전부 다 제자리로 간다. 잘못하면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그랬죠. 뭐 관련된 팹리스 회사도 마찬가지고 팹리스 전부 다 대만이나 TSM 그쪽에 밸류체인이고 우리나라 유일하게 하이닉스 뭐 한미반도체, 에스페타 요거 빼고는 나머지는 반도체 관련된 수혜주가 아니에요. 예, 그러면 잠깐 보형도 마찬가지 올라갔다가 23년도 어디 있어 잠깐 올라갔다 지금까지 빠져 있잖아요. 빠졌다고 가는 게 아니라 실적이 증가되잖아요. 매출 증가. 근데 올해 지금 영업이익이 매출액이 한 작년에 계속 줄다가 10% 올해 24% 내년 14% 이게 10%대 증가는 장비업체다가 그래 성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매출액도 지금 2년 뒤에 지금 작년에 33억인데 27년도 한 4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25배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이미 지금 시가총액이 이게 1조 정도면 올해 영업이익의 50배입니다. 절대적인 고평가죠. 그리고 50배가 기본되는데 장비업체는 기본적으로 10배대 갔다가 주로 다시 못 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뭐 반도체, 뭐 미국 AI 반도체인 엔비디아 뭐 이런 거 잘 가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대평가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리고 지금 앞으로 가면 갈수록 중국도 자체에서 다 해소하고 HBM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중국도 반도체도 자급자족하면서 우리나라를 다 추월하려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는 생존 경쟁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정도 어려운 형국이에요. 근데 뭐 더 사고 추매 물론 이제 전문가마다 다릅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제 의견을 듣는다면 상가격에 15,500원에 지금 15,040원에 그 전량 매도하고 이 반도체 쪽 우리나라 반도체는 이미 끝났으니까 관심 없고 그다음 미국 뭐 예를 들어서 미국도 이제 뭐 AI 반도체 엔비디아도 이제 목표가 거의 왔는데 그 정도니까 AI 혁명 시대는 잘못 건드리면 계속 물려 있습니다. 그처럼 그래서 저는 전량 매도 의견 드리겠고요. 만약에 올라간다면 뭐 24,000원까지는 이렇게 갈 수는 있어요. 그죠? 그래봤자 50% 정도밖에 수익이 안 나요. 지금은 우리 시장이 좋다고 그러면 대형주 물론 이제 시가총 1조 원도 뭐 대형주는 아니지만 중형주인데 그 중에서 핵심적인 수혜를 받는 즉 국내 주식시장 패러다임이 바뀌는 수혜 그쪽으로 가셔야지 이렇게 막연하게 반도체 2차전지 이런 식으로 싸다고 가면 소외당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전략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전화 연결이 있습니다. 한번 그 시청자님하고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을 질문하실 건가요? 예, LS 에코 에너지요. 예. 매수가는요? 33,450원에 15%요. 아, 33,450원에 15%요. 네네. 언제 사신 건가요? 예, 한 일주일 정도 됐어요. 아, 일주일 정도 되셨어요. 그럼 뭐가 궁금하죠? 앞으로 전망이랄지, 목표가랄지 그런 게 궁금해서요. 아, 전망하고 목표가요. 네네. 지금 LS 에코에너지가 이게 이제 어떤 회사인지는 잘 아시죠? 예. 과거에 그 LS 전선이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전기 케이블 회사, 케이블 만드는 회사, 네. 그런 회사인데, 보니까 작년에 실적은 좋았네요. 네. 뭐 매출액이 2,283억이 나왔고 26.9%가 증가를 했어요. 영업이익은 58% 증가했고 그다음에 당기순이익도 59%가 증가를 했거든요. 실적은 상당히 좋았어요. 그런데 이 에코에너지가 일단은 지금 뭐 전망은 제가 확실하게 이제 뭐 이 전선 회사가 어떻다 이렇게 전망을 내려드리기는 힘든데 단순하게 제가 이제 기술적인 부분만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매수를 한 그 부분이
33,450원인데요. 33,450원 같으면은 한 이 정도 되거든요. 지금 제가 빨간 라인으로 해놓은 부분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매수한 지가 일주일 되셨다고요? 시청자님, 네. 매수하신 지 일주일 되셨다고요? 네, 일주일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요쪽에 여기 저점이라든지 이쪽 저점을 보고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이걸 손저가를 안 잡고 그냥 매수하신 건가요? 좀, 네, 손절가를 생각을 안 하고 앞으로 괜찮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전력주가 좋아서 예. 하게 됐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요, 만약에 이게 이제 전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다라면 조금 이야기가 다른데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거를 트레이딩 관점으로 봤다라면은 지금 이 구간에서는 매수하는 게 그렇게 큰 실수는 아닙니다만은 조금 조급하게 매수가 되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거는 손절가만 잡고 대응을 하세요. 예, 지금 자리가 그렇게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지금 이 LS 에코에너지는 시장은 저기 가 있는데 못 갔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에코에너지가 아니 시장은 지금 그 4월 달부터 해가지고 여기서 이만큼 가가지고 있는데 얘는 왜 못 가? 그래서 전선 보니까 찾아보니까 전선 그 관련주들이 이렇게 뭐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사보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죠? 예, 저평가돼 있어요. 예, 저평가돼서 시장이 저만큼 갔는데 너는 왜 못 갔을까? 그래 이제 저평가된 것 같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자. 그건데 일단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지금 저점은 일단 한 차례 나왔던 것 같아요. 보시면은 여기서 주가가 요것만 가지고 이야기할게요. 대량거래 터지고 여기서 조정이 급하게 나왔잖아요, 그죠? 이거는 뭐 때문에 시장 때문에 떨어진 거잖아요. 예, 시장이 하락을 하니까 같이 하락을 한 거잖아요. 그죠? 저 관세 때문에. 그러면 이게 시장 따라서 올라가야 되거든요. 못 올라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제가 볼 때는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런 거는. 지금 당장의 수익 보려고 이 종목을 들어갔다? 그러면은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매매 관점으로 들어갔다 하면은 이 종목은 잘못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에코에너지는 손절가를 좀 짧게 잡으세요. 여기로 잡으시면 33,300원으로 잡으시면 되겠네요. 지금 매수가가 33,400원이니까 손절가를 한 10% 정도만 잡으세요. 여기만 이 33,000원만 그러니까 33,300원이죠. 예, 33,300원에서 30,000원. 30,000원까지만 딱 보시고요. 예, 여기만 이탈 안 하면 그냥 지금 15%니까 가지고 가셔도 돼요.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제가 보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매 관점으로 봤을 때는 지금 자리가 그렇게 진짜 제가 요구하는 자리도 아니고 우리 시청자님이 진짜 잘 들어갔다라고 할 수도 없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매수의 관점으로 봤을 때 점수를 매긴다라면은 한 30점. 30점 정도예요. 예, 그러니까 주가가 말입니다. 무조건 저만 가지고만 가지는 않아요. 네, 그 이제 잠시 수급을 한번 볼게요. 예, 수급을 보면은 자 봐보세요. 금융투자는 계속 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이 이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차라리 외국인이 사는지 안 사는지 그것만 봤으면은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사주지를 않네. 거의 안 사잖아요. 외국인들은 팔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네. 금융투자 빼고는 다 안 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자꾸 이 종목을 적극적으로 매수해가 주가를 끌고 가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안 사니까 어떻습니까? 주가가 못 가잖아요. 지금 현재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주체가 누군데요? 기관요? 아니요. 외국인이에요.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주체가 외국인입니다. 예, 그러면 외국인이 안 사잖아요. 그럼 주가가 갈까요? 못 가잖아요. 금융투자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일단 저는 이왕 매수하신 거 크게 이탈만 하지 않으면 손실은 안 볼 것이다. 다만 네. 수익도 크지는 않을 것이다. 예. 이게 그러면- 다시 추세를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시간이 제법 걸려요. 지금 상태에서는.
여기 뭔가 이슈가 있어가지고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강하게 여기 위로 확 올라오지 않는 이상은 이거는 이기기가 제가 볼 때는 많아봐야 6대4. 그러니까 질 확률이 40%, 이길 확률이 60%. 조금 더 보면은 7대3. 요 정도. 요 정도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썩 잘못 약간은 잘못 한 30점 점수를 준다면 30점, 35점 이 정도밖에는 못 줄 것 같은데 그래도 살아날 구멍은 있다. 이길 확률은 조금 그래도 높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길게 가져가지 마시고요. 완전히 35,000원에 딱 안착을 해가지고 더 이상 밑으로 안 빠진다. 그러면 그때는 길게 가봐도 돼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길게 못 갑니다. 네. 아시겠죠, 시청자님? 네, 그러면 목표가는 35,000원인가요? 아, 이게 올라왔을 때 어디서 팔면 될까? 네. 그거죠? 네. 예, 그러면 여기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보세요. 조금 많이 보면요. 한 37,000원에서 여기 38,000원까지 보시고요. 조금 많이 보면요. 그러면은 이거는 완전히 37,000원에서 38,000원까지 올라오잖아요. 이러면 이거는 추세 살아버립니다. 그럼 그때는 상황이 역전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예, 그러니까 얘는 35,000원 올라와가지고 이상 올라와서 딱 버텨줘야 돼요. 예. 그러면 상황이 역전돼가지고 우리 시청자님이 원하는 대로 조금 길게 가볼 수 있어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35,000원 돌파 못하면은 팔거나 오시면 되죠. 손실이 네. 아니니까, 그죠? 예. 예, 또 질문 있으신가요? 아니요.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김선빈님께서 일진전기 45,000원 10% 회복할 수 있나요? 도와주세요. 45,000원인데 지금 38,750원인데 5%밖에 안 내려왔네요. 주식을 처음 하시는 것 같아요. 45,000원에 사서 38,700원 지금 2,000원 손해났다고 안절부절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이미 내가 높게 사서 물릴까봐 물려에 조금 5% 손해났으니까 엄청 겁난 거예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진짜 꼭대기 산 것 같네. 지금 손해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대자 투자자는 내가 그때 살 때는 꼭대기인지 몰라요. 근데 이제 손해를 보면 내가 높이 사서 손해봤다 그럽니다. 그리고 또 사자마자 한 10% 수익이 났다가 20% 수익이 났다가 내가 못 팔고 내려오면 손해나면 내가 안 팔아서 손해났다 그럽니다. 전부 다 자기 합리화죠. 이게 대중투자자의 심리예요. 나 같으면 지금 여기서 4만 원에서 사서 10만 원 간다고 예상이 된다 하더라도 저는 사지 않아요. 왜냐하면 리스크가 4만 원에서 다시 확률이 한 50% 내려갈 확률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100% 수익이 나려고 했는데 리스크가 50% 이상이네? 그러면 리스크가 크잖아요. 그죠? 2배 이상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손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올해 6월 달에 전력주 사신 분들은 정말 뒷북 투자의 달인들이에요. 전력주 사면 22년도부터 23년도, 24, 아니면 올해 초에, 아니면 올해 4월 달에 글로벌 무역 분쟁이 폭락하고 난리 날 때 그때 사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 그렇게 이야기죠. 하나솔루션도 질러라도 2만 원에 질러라 그러잖아요. 지금 안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도 보면 계속 항상 이 시간에 한 4번인가 손절가 짧게 잡아서 아직 세세가 안 나니까 짧게 잡고 해서 4번인가 해줬어요. 그래 해줄 때가 만 원대, 2만 원대예요. 그죠? 지금 6만 원대예요. 근데 사람도 6만 원에 사고 난립니다. 일진전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시세를 내가 장기 시세 한번 분석해 볼게요. 10배가 왔습니다. 10배 그죠? 10배가 와서 주식은 거의 잘 안 갑니다. 그럼 그보다 더 퍼포먼스가 더 좋게 실적 계속 나와요. 2분기 실적 잘 나올 거예요. 대다수가. 이 전력 회사들은. 그러면 이번에 나올 때, 이번 달까지 전력의 시세 나올 때까지 보고 그때까지 팔지 않으면 앞으로 많이 물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런지 내가 진단을 내린다면, 이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데 뭐 AI 고속도로 해서 사람들이 지금 사고 있잖아요. 이재명 정부 AI 고속도로에서 뭐 데이터 센터 가니까 사고 있어요. 그죠? 우리나라도 그렇죠. 근데 글로벌적으로 보면,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진 본격 23년부터인데
자, 그러면 27년도 최정점을 찍어요. 아무리 늦어도 27년도 데이터 센터는 세계적인 정점이에요. 그러면 주식은 데이터 센터 관련된 주식은 25년도까지 팔아야 되는 거예요, 대다수가. 그러면 팔게 되면 그다음부터 그래서 AI 관련된 인프라 구축주는 이미 시세가 조만간 꺾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죠? 꺾여버리면 아주 어려운 국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큰 시세는 작년에 하반기부터는 AI 인프라 주식이 아니라 AI 소프트웨어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 내년부터는 AI, 이걸 이용해서 하는 기업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주일 전기도 보시면 이미 보세요. 이 파동을 공부해야 되는데 조정이 이렇게 나오고 나서 여기서 10배가 올라갔어요. 자, 그러면 한 번, 두 번, 세 번인데 큰 산이 이렇게 세 번이 나왔어요. 그죠? 그럼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조정하고 올라가. 이게 마지막 5파 상승입니다. 5파 상승이 지금 꺾이고 있습니다. 월봉으로. 그럼 이번 달 월봉으로 끝나면 쉽지 않은 거죠. 장기 투자를, 자, LS 일렉트릭 보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파동이 시작됐거든요. 장기 상승 파동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세 번이잖아요. 삼봉천. 자, 여기서는 이미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꺾이고 있잖아요. 음봉이. 이거는 장기 파동이 끝난 거예요. 그럼 끝났다고 주식이 계속 내려간 게 아니라 등락을 한다는 얘기죠. 아니면 정말 나쁜 급락을 한다든지. 그래서 아주 위험한 구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 달까지 저는 전력주고 조선이나 방산이고 다 팔아야 된다. 잘못하면 특히 조선 같아도 평생 그 가격이 회복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번에 물리면. 또다시 15년 물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수주가 반타작되고 글로벌 수주도 반타작되고 있는데 그다음에 전력주도 마찬가지예요. 고압, 초압, 고압 전선도 지금은 실적이 괜찮아요. 내년까지도 전년까지도. 그런데 업황 종점이 27년도니까 2년 전부터는 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익 실현. 그러니까 저 밑에도 다들 사야 되는 거예요. 22년도, 23년도. 그건 이제 사가지고 돈을 수익을 하겠다 하니까 물론 뭐 10% 먹으면 잘 먹었다 하는 분 괜찮겠지만 개인들은 10% 먹어서 돈이 안 불려집니다. 절대로. 그래서 지금은 전략 매도해야 될 때다. 그래서 이미 보세요. 거래가 폭발했는데 외국인들 사가지고 팔아먹으려 올린 것 같아요. 자, 거래가 폭발한 상태에서 지금 이 거래가 이만큼 폭발했죠. 그럼 여기서 반드시 지지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이걸 안 하면 급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요한 게 반등할 때 계속 지켜보다가 지금 여기로 돌파하면 41,000원이에요. 들어오면 차가 할 수도 있지만 이미 이게 시작 단가가 한 4,000원 정도 됩니다. 시세 시작점이 장기 시작점. 그럼 4만 원 10배예요. 만약에 12만 원 갈 수 있는 현재 업황이나 실적이라면 지금도 보유해도 되고 사도 되겠지만 그래도 두세 배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지금 위험한 구간이다. 그래서 손절가 반드시 지키시기 바랍니다. 36,000원. 그럼 만약에 나는 36,000원이면 10% 손해난데 손절가 그때까지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반등하다가 못하면 하는데 최악의 경우예요. 손절 시장이라는 것은 반등할 걸 샀는데 올라가 샀는데 제가 말씀드린 오히려 내려갔어요. 그죠? 그럼 10% 정도 선에서 끊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2차 전지처럼 30%, 70% 다 물리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래서 지금 현재는 위험한 구간이기 때문에 반등 시에 41,000원 목표가에 파시고 아니면 번정간 팔고 아니면 36,000원 손절가를 정해서 가시면 큰 손실 안 보고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김민정님께서 한국전력 질문하셨네요. 37,300원에 20% 비중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시청자님들. 제발 좀, 요거만 우리가 알고 갑시다, 여러분. 제가 늘상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이 몰라서 당하는 거지, 알면 안 당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하나씩, 이런 부분들만 조심하면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거는 반드시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 한번 봐보세요. 한국전력 여기서부터 대량 거래가 터졌잖아요. 일단 뭐 이슈가 뭔 이슈든 뭐 이런 다 집어치우고 대량 거래가 터졌는데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또 대량 거래가 터졌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게 굉장한 장대봉이에요. 이 한전이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올라간 게 있는가 한번 찾아봐 보세요. 없어요. 거의 희박하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대량 거래가 터져가지고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거래량이 안 터지니까 어때요? 빌빌빌빌빌 거리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가 한국전력이 여기가 갭이거든요. 여기 갭이 있잖아요. 이 갭 구간을 이 갭은
사실상 주가가 위에 있으면은 지지 라인이고 아래에 있으면 아래에 있으면 저항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주가가 다행히도 어떻습니까? 위에 있잖아요. 그나마 지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 이런 거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주가가 대량 거래가 터지고 이렇게 장대봉이 나오는 자리는요. 여러분들 먹을 거 별로 없어요. 침 흘리지 마세요. 특히 지금 이게 언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6월 말 다 돼가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났잖아요. 그럼 6월 말 다 되면은 어때요? 다음 달로 넘어가면은 월봉이 바뀌잖아요. 그럼 월봉이 바뀌면은 봐보세요. 주봉도 바뀌었어요. 월봉도 바뀌었어요. 뭡니까? 이격이 있잖아요. 제가 뭐라 그랬죠? 내가 열심히 밖에서 저 멀리서 다다다다다닥 달려왔어요. 멀리 뛰기를 하고 싶어요. 멀리 뛰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밑에 딱 발을 딱 밟을 수 있는 거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도둠판이 있어야 되잖아요. 발 도둠판. 발 도둠판이 있어야 딱 밟고 멀리 뛸 거 아닙니까? 발 도둠판 없으면요. 미끄러지고 그다음에 뭐 잘못 미끄러져서 또 멀리 못 뛰고 막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은 발 도둠판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격이 있으면 발 도둠판이 없는 겁니다. 허공에 발이 똥 따가 있는데 어떻게 멀리 갑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이 이 부분을 잘 모르니까 여기서 그냥 이게 더 가는 거 아닐까? 예, 더 갈 수도 있어요. 어떻게? 거래량이 여기서 더 가려면은 거래량이 작은 거래량 이런 거래량이 있죠. 요거보다는 조금 더 터져야 되겠네요. 여기 한 이 정도 거래량 이상은 터져야 되겠네요. 자, 여기 거래량 이상은 터져야 되겠네요. 즉, 여기 이게 한 1,000만 주요? 1,000만 주 이상은 터져줘야, 예? 그러면 이게 이 고점을 또 돌파를 하겠네요. 그러면 이거는 이 앞에 만약에 1,000만 주 이상 터지면서 한 1,000만 주 가량 터지면서 만약에 이 앞 고점을 갖다가 물량 소화를 시키고 돌파를 한다? 그거는 일시적으로 상승했다가 다시 빠집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지금 얘는 여기를 보시면은 분기별 차트를 보더라도 딱 여기 보시면 있잖아요.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습니다. 저항 구간까지. 이게 조금 더 간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여기 이 구간인데요. 한 46,000원, 45,000원, 46,000원 이 정도인데요. 지금부터 생각하면 조금 많기는 많죠. 그런데 이게 탄력적으로 거래량이 들어와야 이만큼 가는 거지. 거래량이 안 들어오는데 이만큼 가집니까? 여기서 거래량이 안 들어오면 이만큼 가집니까? 그 만약에 있잖아요. 이게 주가를 여기서 더 이렇게 띄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거래량을 뚫어야 된다니까요. 이게 몇만 주냐면 거래량이 2,100만 주입니다. 2,160만 주. 이게 쉽습니까? 이게 거래대금이 얼마냐면요. 이게 거래대금이 8,382억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이 고점을 뚫으려면은 1조 이상이 들어와야 된다니까요. 거래대금이. 1조 이상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돌파를 한다니까요. 그럼 또 그게 또 고점이에요. 그런데 거래량이 없이 돌파를 하잖아요. 그럼 추가 상승은 가능해요. 그런데 추가 상승은 가능하지만 멀리는 안 간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멀리 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물론 이 종목이 더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한 거는 그렇게 나쁜 의도는 아니에요. 어차피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 이런 종목 같으면은 트레이딩은 괜찮아요. 매매는 괜찮습니다. 사고 팔고 단타 매매 이런 거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수익 구간에서 이 직전 고점 돌파 못하면요. 수익 구간에서 챙기세요. 여기. 이게 보니까 41,000원 정도 되네요. 반등 나와가지고. 그리고 요런 거는 있잖아요. 짧게. 스탑 손절가를 짧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기 어제 저점 있죠. 36,400원. 여기를 짧게 잡고 가세요. 밑에 여기까지 보지 마세요. 35,000원 손절가가 잡아야지 보지 마세요. 괜히 타격만 있습니다. 짧게 잡고 차라리 밑에 왔을 때 여기 밑에 왔을 때 있잖아요. 여기나 여기 왔을 때 여기서 지지받으면은 오히려 여기서 다시 사는 게 나아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올라갔을 때 먹을 폭이 더 많죠.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이 조금 여기서는 들어간 가격대는 이길 확률이 조금 작은 거예요.
이길 확률이 조금 작은 자리예요. 대신에 수급이 살아있고 그다음에 아직까지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충분히 유효한 자리이기 때문에 손실은 안 본다는 거예요. 충분히 수익은 낼 수 있어요. 다만 수익 폭은 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수익을 챙기고 나와서 이격을 좁힌다든가 그런 것들을 갖다 조금 유심히 보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은 매매 관점,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고 조금 짧게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돌돌님께서 농심 38만 원 20%입니다.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중장기 보고 있습니다. 농심하고 우리가 생각을 라면업체, 스낵류, 그러면 삼양식품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있으면 내가 삼양식품을 살까 농심을 살까 이렇게 일단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해외 진출에 우리나라에서는 라면이 성숙기 시장 들어가서 성장을 못하지만 이제 해외로 갔으니까 이제 성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 해외 가서 성장을 하게 되면 어떤 회사가 실제로 성장하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면 정답이 나오는데, 자, 농심이에요. 그럼 농심이 또, 삼양식품 저렇게 잘 갔으니까 농심이 따라갈 거라. 삼양식품과 농심은 전략 차이가 천재 차이입니다. 삼양식품 이미 10년 전부터 다 했었고요. 그 다음에 불당면, 거기에 히트를 치고 SNS 인플루언서들 하면서 이제 다 되면서 특별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농심이 지금 100여 개의 해외에 진출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도 지금 실적 성장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비용만 들어가고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럼 난 제대로 못하고 있는 회사를 사는 거예요. 왜 1등을 놔두고 2등, 3등주를 사는 게 가격만 보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다수가 많은 이 시행착오를 겪어요. 저 회사가 저렇게 잘 나가고 이익도 계속 잘 나오는데 왜 그 회사를 안 사고 다시 싸게 아직도 못 간 뒤에 따라가는 꼴등을 이제 1등을 따라 걔를 사가지고 난 돈을 벌려잖아요. 나는 단 1원도 투자하지 않겠네요. 1등이 있으면 1등에도 투자하지. 그래서 이 마인드가 있어야 큰 거액자산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AI 반도체 주를 사고 싶어. 그러면 엔비디아가 있는데 엔비디아만 사주면 되잖아. 그럼 엔비디아가 너무 높아. 뭐 세금도 내야 되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밑에 한 삼성전자 사고 있잖아요. 어떻게 돈을 버니까 똑같아. 봐요. 농심 보세요. 25년도 오늘 매출 5% 성장합니다. 내년도 5% 예상이에요. 전년도 4% 예상이에요. 야, 그런데 삼양식품은 지금까지 20% 이하 간 적이 없습니다. 매년 매출 성장이 고성장하고 있죠. 이보다 더 고성장 회사가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 기업 중에 매년 40%, 30%, 40%, 30%, 20% 이렇게 성장하는 회사가 어디 있어? 거의 없죠. 그러면 아무 때나 삼양식품 사도 되는 거잖아요. 이익도 그렇게 늘고. 그런데 세계가 내 시장이 내가 단독 시장입니다. 삼양은. 그 끝없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저도 이게 이 정도가 못 갈 걸로 봤는데도 계속 올라가요. 왜? 매출 성장이 20% 이상인데 고성장 지속됩니다. 20% 이상 성장되는 회사는 매출 성장 단 한 주도 팔 필요가 없어요. 끊임없이 사야 됩니다. 대신에 내년이나 1, 2년 뒤부터 20% 이하로 내려간다면 반드시 고점 잡아 팔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삼양은 아직도 20% 내려갈 전망이 없어요. 그런데 농심은 5%밖에 성장 못하는데 왜 나는 농심을 살까요? 가격이 59만 원 갖다 내려와서 사는 거잖아요. 이거는 회사 비즈니스 모델을 전혀 모르고 실적도 안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먹으면 운이에요. 나는 농심에 단 1원도 투자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장 5%밖에 성장 못하는 회사를 왜 사냐고, 그죠? 내려왔다 사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죠. 38년 이익이 났어요, 그죠? 저는 내일 전략 매도하고 나오셔서, 사고 싶으면 1등주를 사시라. 이런 측면으로 다 매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종목 진단 마치고 히든카드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히든 섹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히든 섹터를 3분기 추세 유망주로 잡았습니다. 제가 3분기 추세 유망주로 잡은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은 추세가 우상향하는 종목군들. 추세가 막 이렇게 내리막을 타면 안 되겠죠, 그죠? 위로 올라가고 우상향하는 종목. 우상향하는 종목이 뭡니까?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이 높아진다. 이게 우상향하는 종목이거든요. 그게 추세입니다. 상승 추세. 그리고요, 우상향하는 종목인데 우상향 진행 중에 가격 조정 보이는 종목군들. 예? 그러니까 그 단기 조정이 있죠, 그죠? 단기 조정 보이는 종목군들.
그리고 또 하나 배열도를 만들거나 배열도 진행 중인 종목군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소한 1주봉 흐름이 우상향인 종목들. 이런 것들이 지금 3분기에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3분기가 시장이 조정을 받을지 어떨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아직 그 3,000포인트 이탈하지 않으면 추세는 계속적으로 유지가 된다고 보든지 아니면 횡보를 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면은 종목군들이 서서히 매기가 빠져가지고 시들해져가지고 점점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추세 이탈을 해요. 그런데 이런 거 말고 시장과 별도로 강한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을 제가 히든 섹터로 잡았습니다. 자, 후보군 종목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후보군 종목은요, HMM, 그 다음에 LNC 바이오, 그리고 현대 엘리베이터, HDC 현대산업개발, 그리고 HD 현대건설기계입니다. 이 중에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추천드렸던 종목군도 있습니다. 여기서 히든 종목은 리가캠 바이오입니다. 이 리가캠 바이오를 왜 제가 들고 나왔느냐. 지난주에 제가 이 리가캠 바이오를 여러분들께 우리 시청자님이 질문을 하셔가지고 상담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이 리가캠 바이오를 상담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상담을 해드리면서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들 매수할 종목이 없으면은 이 종목 보세요. 이런 종목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거 매수를 해가지고 가면은 여러분들 충분히 수익 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종목을 전문가님 분들이 아무도 추천을 안 합니다. 그럼 제가 종목 상담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종목이 좋아요. 좋으니까 또 뭐요? 사야죠. 그러면은 좋은 종목은 여러분들도 사셔야죠. 그래가지고 수익을 내야죠. 이 리가캠 바이오가 보면은 일단은요, 옥사졸리 디논계 항생제 임상 이상 실험이 진행 중입니다. 거기다가 항응혈제 미국 임상 1상이 완료됐어요. 그러면서 다수의 파이프라인을 확보를 하면서 성장 동력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존슨앤존슨이죠. 이 자회사가 얀센인데 얀센하고 ADC 신약 후보 물질 LCB84에 대해서 기술 이전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이게 체결이 되면 기술 계약 체결이 되면서 매출이 급증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원가 구조 개선을 했고 매출 급증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로 인해 가지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 손실이 규모가 축소가 됐어요. 자, 이 회사 같은 경우 최근에 보시면은 투신권에서 이제 좀 많이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기술적으로 보면은 자, 투신권에서 제가 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거 참고로 하십시오. 투신권이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외국인들이 매수 접근을 해준다? 지금 아직 매수는 안 하고 있죠. 그럼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시점부터는 탄력이 더 강해지겠죠. 투신권이 매수를 하는데도 이렇게 흐름 자체가 좋다라면은 외국인이 접근하면 더 좋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기술적으로 한번 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뭐를 말씀드렸냐면은 자, 추세가 어떻게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이 높아지는 종목. 자,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이 높아지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요렇게. 그러면 이게 이제 추세 중앙이 여기가 되는 겁니다. 자, 추세 중앙이 여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여기 이 종목이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그죠? 요런 거는 참 이렇게 위로 튀어나온 거 있죠? 요런 것들은 트랩입니다.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이렇게 튀어나가면 빨리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매수를 할 때 여기냐 아니면 여기냐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수 가격은 12만 원 이하인데요. 이걸 주봉으로 한번 보잖아요. 주봉 한번 봐보세요. 배열도가 딱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미 배열도는 만들어져 있고요. 자, 여기서부터 저점이 주봉상 흐름을 보더라도 저점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고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쪽에 거래량을 보세요. 거래량이 안 터지잖아요.
제가 여러분들께 뭐랬습니까? 단봉의 피날레는 뭐다? 짱대봉이에요. 그러니까 거래량 없이 단봉으로 나오다가 예? 터지면 짱대봉이라니까요. 요즘 그런 종목군들 되게 많이 나오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대량 거래 터질 때까지는요, 한번 끈질기게 가는 거예요. 추세가 우상향이고 추세가 좋으면요. 그런데 이게 보면은 리가캠이 보면은 주봉만 좋은 게 아니에요. 주봉만 가지고는 예? 이게 좋다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월봉도 좋아요. 월봉도 너무 좋습니다. 이게 지금 월봉이 보시면은 지난달에 추세 전환 신호를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이번 주 봉이 안 크잖아요. 짱대봉이 안 나오잖아요, 아직까지. 거기다 거래량도 아직까지 안 터지고 있거든요. 거래량 안 터지고 있어요, 월봉도. 그 지금 분기별 차트도 보세요. 딱 우상향 해가지고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은 있지 않습니까? 요거까지 여기 돌파 보러 가는 거예요. 연말까지 가는 겁니다, 이런 거는. 예? 뭐 지난번에 그 리가캠 바이오 이거 질문하신 분 있죠? 제가 뭐랬습니까? 이런 거는 연말까지 가져가세요. 이렇게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이거는 그냥 목표가는 15만 원 이상 보고 가는 거예요. 일단 제가 15만 원까지 목표가를 잡아 드리겠는데 12만 원 이하에 주면은 12만 원 이하 주잖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 줘서 문제지. 주면은 땡큐발이죠. 안 줘서 문제라니까요. 얘가 지금 제가 며칠 동안 보는데 딱 여기서 버팁니다. 11만 8천 원에서 여기서 안 빠지고 있잖아요. 딱 버팁니다. 누군가 관리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얘가 이 밑으로 준다? 아이고 감사합니다죠. 싼 가격을 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손절가는 이렇게 잡으세요. 손절가는 102,500원 보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매수 후 조금 길게 가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다음은 제가 히든카드 하겠습니다. 저희 히든카드의 키워드는, 히든 섹터는 자사주 가다 보유주입니다. 어제부터 자사주 가다 보유한 기업들이 주가가 이틀 동안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게는 바로 이제 자사주 원칙적 소각 의무화는 상법 개정안이 발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발의를 한 걸로 보이는데 아직까지 뭐 심의하고 하려면 시간은 많이 걸립니다. 9월 달까지 아마 결론 날 걸로 보이는데 심의하면서 많이 뭐 변질될 우려도 있죠. 그래서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소각한다는 것은 특별한 이유, 뭐 스톡 옵션을 위해서 직원들이 뭐 이렇게 갖고 있다든지 그런 거 빼고는 보유를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자사주도 다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법이 바뀌면 상법 개정이 딱 되면 바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뭐 기존에 있는 자사주는 해당 사항이 없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 기존에 있는 자사주도 개정이 딱 되면 스톡 옵션이나 뭐 특별한 뭐 어떤 성과를 위해서 갖고 있지 않는 이상은 팔아야 되는 거죠. 소각해야 됩니다. 소각을 뭐 어떻게 할지는 자사주를 갖고 있다가 만약에 시장에서 자사주 팔면 주식 많이 팔겠지만 뭐 그걸 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소각을 해야 되겠죠. 주주들 입장도 그래서 또한 이제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는 큰 마인드가 즉 부동산으로 흘러가는 이 투기성 자금들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70%의 국민들의 자산의 70%가 부동산에 가 있으니까 부동산이 만약에 흔들린다든 미래에 안 좋아지면 그냥 국민들 자산이 그냥 내려가잖아요, 그죠? 방법이 없잖아요. 부동산에서 팔아서 양도 차익을 하지 않는 이상 돈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생산적으로 증권시장으로 돈이 와서 주식을 하면 노후도 대비되고 먹고 살 수 있더라. 그게 일본이 그랬습니다. 10년 전에 일본 사람들이 주식을 1억치만 갖고 있으면 지금 또 매일매일 돈을 막 써도 잘 사는 거 노후를 지수가 막 4배 5배 왔는데 예를 들어서 뭐 소니사라든지 도쿄일렉이라든지 수십 배 올랐잖아요. 10년 동안. 그것처럼 이 돈이 이렇게 흐르게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나라로. 그래서 이 주주 친화 정책을 써야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 친화 정책은 당연한 수준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상법 개진하고 주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상법 개정하고 아주 실망스러운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집중 투표제를 차기로 미룬 거예요. 그거 앞에 있는 것도 의미가 있죠. 집중 투표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논란도 많지만 집중 투표제는 내가 소액주주들이 나는 10명을 다 하면 대주주 입장에 맞춰서 이사가 다 구성됩니다. 근데 집중 투표제 하면 그게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뭐 대표사도 다 가로치울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집중 투표 파급력이 큰데 그걸 이번에 상법 개정에 할 때 아마 주가 논의하는 것 같은데 빠르게 해야 됩니다. 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원칙적 소각도 하고 그 다음에 세법 개정해서 분리과세를 완전 분리과세해서 배당세는 따로 뭐 금액과 상관없이 또 작게 버려서 뭐 3억 이상은 뭐 25% 분리가 세금 낸다든 이런 조차하자 그냥 15.4% 14% 그냥 분리과세 완전히 하면 혁명이 일어날 정 우리나라 시장은 주식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이제 탄생될 건 많이 그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바뀔 거로 저는 제안을 하고 지금 이 우리나라 재벌 체제의 단점이 그거예요. 내가 돈 벌어서 재벌 자기가 돈 번 자잖아. 임직원 노래가 돈 번. 자기가 돈 벌었으니까 나는 이걸 외부로 유출하고 싶지 않아. 내부 유보를 쌓아놓고 자사주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소각도 안 시켜요. 자기 경영권도 충분해요. 그죠? 그런데도 그래요. 그죠? 그래 이것은 바로 주주 친화가 아니라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극복하는 게 이 법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주식시장 이 기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 뭐 입법권, 행정권 다 갖고 있는데 이럴 때 해버려야 되죠. 이런 독재는 괜찮죠. 주주가 먹고 살게 하는 독재는 해야죠. 자,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저의 이렇게 하고 히든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히든카드에 나온 주식들 전부 다 자사주 관련된 소각에 그리고 일대 소각의 수혜주들입니다. 미래에셋증권, 신영증권, 대신증권, 롯데지주, 한샘 이런 거죠. 그래서 저는 저의 픽은 대웅입니다. 대웅은 윤성은 일대주주가 38%예요. 근데 이 자사주가 29.67% 갖고 있어요. 이걸 일대주주가 자사주 소각해도 이것은 경영은 문제 없는데 또한 윤재성이라는 대주주 말고 왜 개인들이 11인에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만약에 배당을 많이 준다 해도 대주주가 배당 분리과세 하면 똥수혜주가 되는 거예요.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엄청난 수혜가 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도 갖고 있죠. 그래서 국민연금 갖고 있어요. 이게 대웅제약 지주사잖아요. 그래서 대웅제약의 이제 26년 주요 자회사들 생산 거점이 완전히 내년부터 1년 이내 폭발적인 성장할 수 있는 생산 거점 다 만들 거고 나보타가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공장 상공장도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 매출 증가가 드디어 올해부터 11%대로 갑니다. 두 자릿수 세대로. ROE도 20%대로 가고 7, 8%에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사에는 앞으로 폭발적인 매출 성장과 그다음에 자기 자본율도 좋아지고요. 그래서 재무제표만 보고 회사 내용만 봐도 사야 될 때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 호재도 있다 보고요. 매수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내일 시초가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45,000원, 뭐 50%는 기본 날 거예요. 아마 100%도 보고 있는데 손절가만 잘 잡아서 23,000 손절가입니다. 그래서 아직 월봉으로 완전히 바닥권이 이제 장기 폭발적인 주가 상승이 이달부터 8월, 9월까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이렇게 저희 히든카드 마치고, 저는 일요일 저녁 늘 9시에 라이브로 거액자산가의 길, 돈 버는 방법을 먼저 배워야 된다. 이렇게 해서 맨날 하니까 와서 보시고요. 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